자, 26번 문제를 보면은 PQ를 이렇게 곡선 경로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동거리는 그냥 이 PQ의 거리의 합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한 10m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동거리는 10m. 요 10m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든 거니까 본인들이 편한 숫자 값으로 그냥 생각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Q까지의 변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동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으로 이어주고, 그 다음에 방향 표시해주면은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짧을 테니까 대략 9m 정도를 이동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억선지부터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운동 방향,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속도의 방향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곡선 형태로 이동한다면은 접선의 방향.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고, 나중에 운동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니까 운동 방향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기억선지 운동 방향이 일정하냐는 거는 틀렸죠. 니은 보면은 기억에서부터 이어지는 건데, 따라서 속도의 방향이 변화한다. 그 말은 속도 자체가, 방향만 바뀌어도 속도는 바뀌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한다. 그럼 속도가 변화하는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속도니까 이 가속도가 존재한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존재한다는 것까지만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선지 가속도가 0이 아니라 존재합니다. 자, 디귿선지 보면은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때 이동거리 값이 더 크니까 평균 속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고 정답은 2번. 자, 27번은 직선상에서 3m/s로 운동하던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3초 뒤에 속도가 18m/s가 되어 있던 건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변화했으니까 가속도가 존재한다 고 할 수 있고, 이 가속도가 존재할 때 정확하게 값이 얼마냐는 거는 가속도의 정의에다가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시간은 3초 걸렸고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서, 그래서 플러스 5라고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속도 변화량은 항상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구해줘야 됩니다. 그 물리를 하다 보면은 나중 뒷 단원에서도 이제 변화량은 계속해서 등장할 텐데, 항상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제 볼 것이 플러스 3, 플러스 18에서 플러스는 생략해서 쓰니까 이때 계산 결과가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5가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를 잡은 거니까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5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산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이런 방향을 의미를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제에서는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판단하는 거를 연습했으면 좋겠고, 자 28번 보면은 첫 번째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고, 이때 속도라는 거는 요 앞쪽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는 것인데, 속력은 속도를 절대값 크기만 보는 거니까 부호만 사라지고 단위는 바뀌지 않는 형태로 둘이 단위가 같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가속도는 자 정의 보면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3번 속도의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같지 않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가속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에서 이 속도랑 가속도는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고, 가속도가 있으면은 속도가 변한다, 딱 거기까지만 관계가 있는 겁니다. 4번 선지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증가한다. 자, 속도가 증가하면은 얘는 속도가 변화한다는 거니까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있다고 할 뿐이지 얘가 증가하냐 라는 거는 틀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면은 가속도가 5m/s 제곱일 때 이 5m/s 제곱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1초에 속도가 플러스 5m/s씩 변화한다 는 얘기로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정지에 있던 물체가 가속도가 플러스 5m/s 제곱이라면은 1초 뒤에는 속도가 5가 되어 있을 거고, 2초 뒤에는 속도가 10이 되어 있을 거고, 일반화를 해서 t초 후에는 속도가 5t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4번 선지처럼 속도가 일정하게,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가속도는 5라는 값으로 일정해도 성립하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자 5번 선지 보면은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 그럼 이제 등속 원운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요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이쪽 방향이 될 테고, 반대로 이런 지점에서의 속도는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이때 등속 원운동에서 등속이라고 할 때 요 속은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속도는 력이라는 그 크기에다가 플러스 방향까지 함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개념이니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속도가 변화한다고 할 수 있죠. 속도가 변화하면은 계속 등장하지만 가속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때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자, 6번. 속도의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은 속력은 감소한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어떤 물체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왼쪽으로 존재한다면은 느려지겠죠? 그래서 속력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선지 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두 물체의 출발점이랑 도착점이 같다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면은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에서 다른 거는 이동 경로가 1번이랑 2번이랑 다른 것이고, 변 위는 둘이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으로 직선으로 있고 방향, 그래서 변위는 1번이랑 2번이 같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일정하다, 둘이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6번, 7번입니다. 자, 29번 보면은 우선 문제에서 가만히 놓았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항상 속도가 0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 쭉 읽어서 이제 구간 1이랑 구간 2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간 1의 이동 거리를 S, 구간 2에서도 이동 거리가 S로 표현이 될 테고, 여기서 S든 뭐 L이든 미지수를 잡을 때는 본인이 편한 표현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포물선으로 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저렇게 구간 1처럼 빗면에서 이동할 때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때 가속도라는 거는 빗면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고, 여기까지는 빗면에서 항상 정해진 대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 점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있다는 거는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속도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속도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니까 V라고 잡아주고, 자, 두 번째, 이 얘기도 뒤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하겠지만, 저렇게 수평면에서 구간 2처럼 수평면에서 운동을 할 때는 속도가 바뀌지 않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간 2에서는 처음 위치든 나중 위치든 속도가 변하지 않고 같은 값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선지를 보면은 구간 1에서는 속력이랑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하냐. 자, 우선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죠. 요 빗면 라인 그대로 직선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 빠르기는 변하죠. 왜냐면은 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니은 선지 보면은 물체의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2인데 구간 1이랑 구간 2에서 이동거리는 같고, 자 이때 생각을 해보면은 구간 1에서는 0이라는 속도부터 v라는 속도까지 점점 빨라진 형태고, 구간 2에서는 v라는 속도 그대로, 빨라져 있는 속도 그대로 진행한 거죠. 그래서 어디가 더 빠르냐고 하면은 구간 1이 구간 2보다 느린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지나갈 때 빠른 애는 시간이 덜 걸릴 테니까 구간 1, 구간 2에서 시간이 짧은 거는 빠른 쪽 2에서 시간이 덜 걸릴 테고, 그래서 평균 속력은 1이 2보다 작다고 구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얘기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정확히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거라,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귿선지. 그래서 구간 1, 구간 2가 끝나고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냐고 물어봤는데, 자, 포물선 운동 통합과학 1에서 설명하기로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 방향이고 값은 중력 가속도라는 값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도 바뀌지 않고 방향도 바뀌지 않는 등 가속도 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는 1번이 됩니다.